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가 끝났죠.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조정을 줬다. 약간의 소폭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휴장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에 좀 냉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나가는 마당에 월요일에 쉬는 시간, 월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매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도 그 금요일도 잘 끝났어요. 플러스 17포인트 정도에 끝났는데요. 금요일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살짝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종목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주도주라고 했던 뭐 차반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테크 기술주의 7개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과 믹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을 때 어떤 우리 업종을 타겟을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올라간 업종보다는 그 패자 포트폴리오, 다운해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고요. 이번 만약에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올해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매수 강도가 되게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시장을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최근에 시장을 올라와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종목이 편종됐죠. 올라가는 업종과 올라가는 종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우리 시청자님이 가신 종목들이 되게 괴롭고 또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그 네오토를요, 네. 6,970원에 한 30% 매수했다가 네. 한 15% 지금 이실현하고 네. 반 남아있는데, 네. 그 반이 2차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솔직히 좀 불안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한 2년 정도 계속 사서 좀 모았어요. 모으셨어요? 실력도 있고, 네. 그 재무제표도 좋고 그래가지고 계속 네. 좀 이렇게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2년 전에 한번 또 상승도 했었고요. 상승한 이후에 제가 계속 사다가 좀 모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때가 온 것 같아가지고. 네. 자동차 부품 전기차 쪽 이렇게 모멘텀이 붙어갖고 강하게 움직였어요, 최근에요. 예, 감속기. 예, 네. 감속기. 예.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일단 이런 종목,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들어온 종목들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어때요? 700억. 네. 네, 700억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센 종목이고, 두 번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신용 물량.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아요. 예. 혹시 아시죠? 예. 한 8%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네. 어쨌든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이 차트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예요. 고가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하게 들어 올리고 축을 만든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 축을 만든 거는 2차 파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2차 파동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 맞다, 이렇게 보여주거든. 이게 파동 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팔아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걸 어디서 팔 거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끌고 갈 종목이냐, 아니면 단기 매도를 해야 되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반등이 들어올 때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500원 정도 있죠? 예. 그때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 흐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혹시 2년 전에는 13,000원까지 이렇게 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네. 이거 좀 이게 2년처럼 저렇게 가다가 갈까, 아니면 쭉 그 멘토님 말처럼 밀려요. 아니요, 11,550원이 못 가요. 그렇습니까?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갈 확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종목들은 거의 그 위치의 고점에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신용이 많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리스크가 많다는 거는 이 반대 매물이 되게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 거래가 죽었잖아요. 지금 거래가 딱 죽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기대보다는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대보다는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시세 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매물대는 1,500원, 11,000원 라인이니까 그 언저리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을 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저기 어느 종목이냐면 GS 리테일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3,9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거 저기 좀 네. 많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가격대도 별 부담 없이 중기로 좀 보든지 네. 아니면 단기로 보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네.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 장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네네. 조금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뭐 네. 시세가 나면은 일단 챙기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GS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많이 못 봐요. 최근에.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일단은 추세선이 꺾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추세선이라고 예. 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분홍색 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선을 약간 바꿔볼게요. 이게 이 선을 우리가 검게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검은 선을 한번 유의 깊게 보세요. 검은 선 보이세요? TV 보고 계시죠? 예. 이 검은 선을 한번 봐봐요.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 어때요? 주가가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대는 이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검은 선이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이건 꺾였다 그래요.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추세는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세선이 어때요? 검은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과대 낙폭을 위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오냐? 그러면 이 머리라 그래요. 이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항이 어디냐 그러면 25,000원 라인에 이 저항들이 있어요. 25,500원 라인에. 그러니까 선이 머리 걸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짧게 치고 나오는 이유가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종목들은 거기 걸릴 거라고 저도 보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팔면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팔냐 안 파냐 이거는 지금 제가 수급을 한번 잠깐 이건 개인들이 많이 살 거예요. 이런 추세가 꺾이는 거는 이 파란색 선이 개인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죠. 외국인 기관들 내던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개인들이 많이 있는 종목은 결국은 잠깐 밀렸다가요. 왜 그러냐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이걸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5,500원에 라인에 오면 매도. 이렇게 하고 수익 챙기는 게 나아요. 근데 멘토님 이게 지금 저기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조정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저정 안 들어와요. 이 양봉인데 윗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의 양봉의 윗꼬리는 그 다음 달에 양봉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게 삼적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 하나 쓰고 그다음에 단봉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 하나 나와서 음봉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첫 음봉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살짝 나오더라도 길게는 나진 않을 단봉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강하게 캔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캔들이 윗꼬리가 없는 캔들은 한 번 더 움직여요. 이게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 더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25,500원에 팔라고요? 그 정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처음 통화가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은요? 1391원 55%입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종목이? 이게 예전은 80%까지 갔었어요. 그래요?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마음고생 한 1년 했습니다.
이게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와, 그래도 어떻게 잘 견디셨네요, 그죠? 아, 그래도 운 좋게 네. 지난번에 네, 상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여기 하한가 예, 잡혔네요. 거기서 80%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이제- 아니요, 그래도 네. 그래도 손실은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좀 큰 편입니다. 아, 그래도.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이용해야 돼요. 일적은 뭐 LED나 뭐 디스플레이 패널 쪽인데 이 회사는 이렇게 네네. 떨어진 이유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아시죠? 네네. 실적이 그렇습니다. 완전 꺾였어요. 이 회사는. 그 중소형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실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수급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종목들은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네.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거래가 지금 최근에 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 추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예. 뭐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저는 제 목표가가 1,740원입니다. 1740원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1740원. 가능할지, 제가 뭐 자세히 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1,700, 예. 그게 2,460원부터 물타기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물 타죠. 그만 물 타고 알겠죠. 예. 물 많이 타면 대주주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대주주 될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물 타지 마세요. 대주주 돼. 뭐 배가 이렇게 불러요. 네. 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조그만 맞습니다. 종목으로는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 가능해요. 갖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거래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 쓰고 윗골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기술적 테크니컬 혹시 방법은 외국인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지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하나도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요. 바닥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뭐 외국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건 뭐 검은 머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검은 머리 쪽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걸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최근에 살짝 들어와요. 매수가 조금 들어가고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예요. 이건 그러기 때문에 174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거기서 목표가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홀딩해서 가보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챙기시기 너무 바래요. 기쁩니다. 처음 아니요, 통화가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꼭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CJENM이요. 가격이 쌌으면 좋겠는데, 종목을 딱 듣자마자 가슴이 아파요. 아니,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136,360원.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매수가가 높네요. 그죠? 많이 고생이 되게 네네. 많으실 건데. 22%예요. 엔터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네네. 참 어려워요. 이런 영화 뭐 CJ 뭐 ENM 뿐만 아니라 뭐 OTT라든지 뭐 근데 지금 뭐 대형 그 연예 기획사들은 뭐 시세가 많이 나요. 뭐 JYP나 YG 엔터나 SM 네네. 이쪽 많이 있는데 이런 뭐 제작, 투자 뭐 이런 회사들은 힘을 많이 못 받아요. 이건 왜 영향을 받냐? 중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다음에 CJ 뭐 ENM뿐만 아니라 CJ CGV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좀 받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산지 한 3년 됐거든요. 네, 이제 다운 사이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노릴 수밖에 없고 손절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격대가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최저가가 네. 얼마예요? 71,0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손절하고 나가야 되냐라고 할 때는 지금은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과대 낙폭에 떨어졌을 때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 매수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네. 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은 그 보유 비중에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까지 매도가 그 밑에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와요. 이건 기술적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걸 노리는 우리가 전략을 짜면 좋고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71,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좀 버티고요. 이게 한 85,000원 된다. 8만 원 넘어간다.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그때 우리가 네.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요. 조금 밀리더라도 좀 버텨다가 8만 원 넘어가서 그때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할게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PKG 용컵스요. 예, 매스가 비중은요? 네. 네, 24,000에 10%예요. 이거 탄소 배출권 때문에 사셨어요? 네? 이거 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요, 지금 네. 한 3년 됐는데요. 처음 주식해갖고 이거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데요. 네네. 3만 원, 2천 원에 사가지고 물타고 물때갖고 22,400원까지 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나올 수 있는지 지금 그래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예, 아유, 이거 아, 주식이 참 이거는- 어렵죠? 제가 주식을 전혀 몰랐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이거- 이렇게 아세요? 좀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 계속 그 강의를 많이 듣고 계속 하는데요. 네. 지금 막 100% 마이너스도 많아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라도 좀 나왔으면 해가지고 했는데 네.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아, 우리가 이제 조금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네. 움직이는 이유가 이 환경 쪽이거든요. 뭐 휴캠스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이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시세가 내요. 그런 종목의 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네, 좋은데, 그래가지고요. 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가 없다는 것들은 대주주가 지분이 많아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보다는 이 모멘텀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라고 네. 하면 앞으로 클 수 있는 게 확실한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이거는 오랜 시간을 줘야 돼요. 탄소 배출권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 인기가 좋으면 막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만, 인기가 없는 것들은 실적 가지고 움직이니까 되게 더뎌요. 네. 그런 종목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이 24,000원 라인이잖아요. 네. 24,000원 라인을 잘 보면, 우리가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좀 주식을 좀 하신 지 되면 요 자리 봐. 여기 삐쭉삐쭉하죠, 여기요. 삐쭉삐쭉이요? 예, 삐쭉삐쭉. 이게 삐쭉삐쭉한 네네네네네. 이렇게 막 이런 라인들이 많이 있죠. 네네. 이게 피레침이라고 그래요. 여기 매물이에요. 여기 압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밟으면 피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셨어. 그럼 피 날 확률이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딱 그 네. 가격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네.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이게 삐쭉삐쭉한 자리예요. 그럼 얘를 돌파를 하거나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근데 또 여기 네. 24,000원 라인 되니까 어때요? 힘을 못 받잖아요. 그죠? 또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24,000원 라인에. 이게 뭐냐? 매물이 강해서 그래요. 여기가 이 가격은 내가 팔 거야 라는 사람들이 되게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겪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자리는 한번 위쪽으로 칠 자리예요. 언제 나올까요? 이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25,000원 넘어가면 28,000원 라인에 팔면 돼요. 아니 이게 언제쯤 한 1년이나 기다릴까요? 손에 안 보고 나요. 그 기간을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맞춰줄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이게 몇 월 며칠에 간다라고 하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겠는데, 그게 좀 제가 미숙해요. 날짜를 맞춘다는 건 어렵겠지만 이제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이 25,000원에 팔라 이 말이죠? 25,000원 넘어가면 이번엔 넘어가는지 이거 넘어가면 저번에도 3만 원 넘어갔었잖아요. 3만 원까지 갔죠. 3만 원 안 갔어요. 32,2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종목이. 언제요? 2021년 8월 25일에. 그때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이게 돌파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25,000원에 딱 오면 이게 돌파한다면 홀딩하고 있고 또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 팔아버리세요. 예. 알겠죠? 그러면 28,000원까지 올라가요. 그거까지는 우리가 대기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28,000원까지 네, 고맙습니다. 갈까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매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셀리도요.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네. 3%.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래됐어요. 이거 뭐야. 그냥 백신 뭐 이런 거 관련돼갖고 사는 네. 것 같은데.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거 뭐 이상증자도 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수감에서도 어디서 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올해 안 아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되셨죠? 코로나 때 주식하지 않았어요? 네. 코로나 때 맞아요.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에서 막 모멘텀이 올라올 때 막 그때 주식하신 네. 분들은 지금 되게 고통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강연회라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그 투자자분들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소통을 하면
그때 가장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코로나 때 막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이 되게 좀 고통스러운 지금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3%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주식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어때요? 지금 마스크를 해제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 마스크를 해제하면 코로나가 이제 우리 곁에서 좀 떠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런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관련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죠. 그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상하면 이거 이제 모멘텀이 없구나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됐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팔고 이제 들고 계신 거죠. 왜 들고 계셨냐라고 하면 손해 때문에, 그죠? 네, 맞죠.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 1년 넘게를 갖고 있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그 모멘텀들이 기대와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있냐? 이 회사는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올렸는데 숫자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는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면 자연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과대 낙폭에 떨어지면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여기도 이렇게 반발 매수가 뽁 들어오시듯이 여기도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11,000원 정도 되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술적 반등이 11,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거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오래 걸려요.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11,000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상증자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건 받지 말고요. 이런 종목은 받지 말고 이제 유상증자의 숫자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때 권리를 팔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유상증자의 숫자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셀리드 뒤에 R이라는 종목이 들어와요. 숫자가. 그러면 그럴 때 증권사로 전화해서 권리만 팔게요라고 하면 돈을 지급하고 권리만 팔아도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자,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넥신이요. 오늘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든 종목들이네요. 그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되게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인데 저기 14,000원이에요. 그래요? 이거 좀 이게 거래가 좀 실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빠질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가격이 빠지는 거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 가격이 빠진 거는 가격이 올라와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거래가 동반돼서 빠진 종목들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락의 끝자리라고 그랬어요. 음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음봉이 몇 개냐 그러면 7, 8, 9음도까지 나와요. 음봉이 7개, 8개, 9개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 나왔어요. 그러면 9개 음봉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9개예요. 그럼 9개 나오는 음봉 자리는 거의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 월요일 날. 그럼 반등 들어올 때 월요일 날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실적이 보이지 않는 주식은 안 움직여요. 뭐 최근에 보면 많이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도 조정은 줬지만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종군당,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주가가 움직여요. 그렇게 이런 소형주들은 이제 앞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종목 바꾸세요. 알겠죠? 얼마 정도의 이제 반등 들어오면 11,500원, 11,500원 정도 양봉 들어오면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상담을 해봤는데요. 참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여의도에서 강연회 하거든요. 1시니까 오늘 시간 되시는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이런 그 기본적인 우리가 시장 보는 눈,
그다음에 내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시간이 되신 분은 오늘은 여의도 1시에서 강연을 하고 내일 대전에서 1시에 강연을 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의도에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편하게 강연회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서둘러서 강연회 장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그쪽을 컨택하는 게 좋고 중소형 다운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올해는 우리한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뭐 단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묵직한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을 쓰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제이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5,300원에 35%요. 이 사진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 그죠? 네, 이거 방송 보고 추천하길래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어제 샀어요.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2차전지 반도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쪽으로 엮여갖고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종목은 신규주라 그래요. 신규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주의 매매는 좀 짧게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수익을 롱런을 하는 것보다는 짧게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사이클을 보면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게 한 2년 주기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을 때 종목을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 가격은 라인을 보면 38,000원 라인에 오면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챙기는 건 어떨까요? 네.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네. 조만간 좀 며칠 안으로 갈 것 같나요? 예, 이게 양봉 두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봉 이적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종가가 이 전일 종가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 종가를 이겨서 이 종가가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7,000원 라인이 올라온다 그러면 37,000원에서 38,000원 라인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모트렉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2218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추천 받으셨어요? 자율 네. 충전, 추천 받았어요. 네,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이렇게 연결해서 움직이는데요. 네. 이 종목은 좀 꺾였어요. 꺾인 거 뭐냐면 윗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분산이 일어나는 경우 있고 밑에서 분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윗분산은 위에서 이제 물량을 줄여 내려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변곡점 자리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밀리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밀렸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반등 딱 들어온다. 월요일 화요일 반등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신용도 좀 차 있거든요. 신용도 한 6%대이기 때문에 막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용이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기 딱 변곡 라인이에요. 변곡 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쭉 끌고 오다가 여기 61선이 깨지면서 종목이 한번 이렇게 휘청했죠. 여기 이 라인. 네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그림하고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밀렸다 가요. 이게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밀린 파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3파동이라 그래요. 이 파동 자체가 하나, 둘, 여기 3개. 이 3파동이라 그래요. 위에 3파동은 거의 끝자리라고 봐요. 이게 얼러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뭐 5파라고 얘기하는데 3파 라인이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자리가 좀 밀리면 이 밑으로 한쪽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 들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까무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2원 내 20% 정도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돈 벌려고요. 근데 돈 벌려요? 안 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을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네, 선물 배당을 위한 구조 명부 폐쇄라고 공시에 떴는데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어떤 공시인지를 보지 못해서 어떤 공시라고요? 선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이런 것들은 주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네.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종목은 네. 옛날에 한참에 이렇게 많이 움직였죠. 이렇게 확 움직였었죠. 이게 뭐 네네. 1,7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움직였었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2022년에. 이게 이 정치 네. 테마, 이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 인물 네.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되게 많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 네. 정치 테마 관련주라고 해서 이렇게 막 시세를 많이 줘요. 네네.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신 이유는 누가 사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네, 맞아요. 추천받았어요. 추천 받으셨어요? 네. 좀 더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 뭐 이런 종목은 총선 관련주예요. 뭐 이게 그 정치인하고 엮여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테마주인데 네. 이런 네.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팍팍 불어요. 그때 팔고 네.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좀 더 들고 있다가 그 나이 지금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되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이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면 치면 빨리 가는 거고 못 치면 밀리는 자리. 삐죽삐죽하죠. 여기가 봐봐요. 네네. 여기 보고 있어요. 고선두처럼 뭐 이렇게 삐죽삐죽하죠. 이렇게 막 네. 그죠. 여기 왜 이렇게 삐죽삐죽할까요? 여기 지나가다 이거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다 피나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네. 사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우리가 샀기 때문에 어때요? 도망간 거죠. 밟힐까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오면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위까지 올라와요. 이제 2,500원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라 그래요. 그래서 거래가 살짝 붙으면 한 번에 올라와,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다가 내 매수가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세게 가지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솔루스 수면 소리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베이스가 좀 높습니다. 58,400원에 30%예요. 좀 높네요. 많이 높네요. 그죠? 예. 제가 좀 안타까운 예, 게 예. 뭐냐면, 장기 보유를 하려고 그때 내가 매수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뭐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서 그냥 놔두더만 계속 많이 흘러내렸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또 해외 카나다 뭐 한거리 공장들이 네. 1분기부터 1000라운드 한다 해서 이래서 와서 네. 그 믿고 뭐 있었지만 그게 또 조금 늦어진 모양인데. 아니,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보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멘텀을 찾은 거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단기 투자함에 있어서 조건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일어날 일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딱 오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보면 58,000원대잖아요. 예. 그때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진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치는 게 믹싱이거든요. 58,000원 제가 사실 그때 고점이었어요. 예, 거기가 예, 봐봐. 예. 거기 한번 예. 보세요. 여기 이 자리가 보면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검은 선들 있죠. 예. 검은 선이 이렇게 봐봐. 이 검은 선이 올라갈 때는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검은 선들이 움직이죠. 이 검은 선이 밑으로 빠지면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죠. 예. 근데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이 검은 선이 떨어져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가 그렇게 계속 흘러내려듯이요. 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추세선이에요. 내가 빠질 예. 거예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멘텀하고 믹싱이 됐을 때 안 받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과 시장은 반대로 간 거예요. 종목은.
그거를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뭐 이럴 것이라는 것보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서 이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가 난 거거든요. 다음에는 네. 주가를 사실 때 60일선을 잘 보시고 사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제가 장기를 한번 들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보다는 장기 쪽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들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손에 났기 때문에 장기로 바뀌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내가 손에 났기 때문에 장기로 바뀌신 거잖아요. 이 회사가 예. 실적이 좋고 뭐 OLED 모멘텀이 막 되게 강하다. OLED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장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위쪽으로 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체질감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 지금 내가 장기 투자하는 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죠. 예, 그러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잘 빠져나와서 잘 가는 업종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42,000원 있잖아요. 예. 그때 넘어가야 돼요. 그때 넘어가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지 그 전에는 이 위에 저항대가 많아서 이거 못 넘어가면 밑으로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42,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네, 어느 종목? 연결이 안 듣는. 너무 죄송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거 제 사리 종목인데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랫동안 저를 마음 아프게 했다가 이제 본전 오거든요. 네. 그걸 11만 9천 원에 15%. 그래요? 이제 본전 왔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좀 오래 기다려갖고 또 좀 매도하려니까 아까워. 하지 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조선주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갖고 있어요. 좀 더 갖고 있어요. 이제 업황이 업황이 순환 사이클이었는데 조선주는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수직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이제 6월, 7월 달에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목표가로 좀 불안하시죠? 네, 또 밀려서 고생할까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무섭잖아요. 네네. 주가는 위에서 있는 게 더 무섭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힘이 있기 때문에 받쳐준다 그러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되게 저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는 좀 살아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12만 원에 좀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보세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12만 원 정도에 오셔서 내가 좀 지금 불안하시죠? 괜찮으세요? 고생을 해서 몇 년을. 그러니까 뭐 불안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좀 더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오면 반 정도 팔고요.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보세요. 13만 원까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고생 많으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으셨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통화 나눌 기회가 있으면 13만 원에서 꼭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화요. 이수화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33,500원에 10%요. 단기로 보신 거죠, 이거? 예. 단타로 들어가신 거죠? 33,500원이 아니라 35,500원. 따라가셨네요. 예. 응? 왜요? 상한가 갈 것 같아. 그죠? 예. 맞죠? 테마로 묶인 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로 묶인 종목이 지금 배터리가 세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고점에서는 우리가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위에서 봐봐요. 계속 뭐가 나오고 윗꼬리에 음봉에다 꼬리 넣고 여기 다시 또 음봉 나오잖아요. 음봉이 많아요. 여기 위에 양봉이 많아요. 최근 3일 동안 양봉이 많죠. 음봉이 많죠. 예. 음봉이 많다는 걸 뭘 의미해요? 빠진다는 거. 그렇죠. 누군가 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누군가 더 많이 사겠으면 위쪽으로 쫙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양봉들이 많이 떠요. 근데 위쪽들에 음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막 강하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정말 손해 많이 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는 이 가격을 보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막 위에 있는 걸 살라고 막 하시고 안 사면 막 상할 것 같으니까 막 따라간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손해를 많이 보시면 그래요. 손해 많이 봤죠. 손해 안 보셨어요? 손해 본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대개적으로 보면 이제 손해를 본 적이 많죠, 최근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에서는 이 심리에 안정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해가 많이 크면 빨리 막 급등하는 거 종목에서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더 사로잡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이렇게 나와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보다는 이 고점을 한번 찍으러 올라갈 거예요. 아직 5일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얼마에 걸어놓으면 될까요? 이 자리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보면 이제 일봉 보면 안 돼요. 이제 얼마에 걸어놓어야 될까? 그럼 무슨 봉을 봐야 돼요? 글쎄 30분 봉, 30일봉. 30분 봉을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봉, 21봉, 20분 봉, 30분 봉하고 20분 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봐. 밀렸어요. 안 밀려? 30분 봉 밀렸죠? 예.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저점과 이렇게 딱 그려서. 이거 혹시 봉 볼 줄 아세요? 예, 저점과?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은 36,0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갭맥구 36,000원이요. 여기 딱 36,000원이요? 36,000원. 36,000원. 예, 그 매같이 걸어놓으세요. 예. 그럼 한번 팔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딱 보면 여기 중간값이잖아요. 여기 맞고 나오고 여기 갭맥구로 내려왔거든요. 내 메꿨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간값까지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 파세요. 36,000원 매일 걸어놓으세요. 36,000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겐덱스 밍크요. 매수가 비중은요? 걔 뭐야. 1,482원에 12%요. 이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사실은 저 희원 가입해서 했는데 네. 그때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 뭐 올라왔는데 수익이 네. 좀 났어요. 네네. 그랬는데 걔 뭐야 팔지 말라고 이거 2배 간다고 팔지 말라고 해서 안 팔았는데 그 뒤로부터 안 올라가요. 2배 아우 나 후회가 너무 돼가지고. 이런 거 종목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2배 간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걸 우리가 세상에 2배 간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 사람한테 좀 조언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냥 네. 내 탓이요 해보세요. 내 탓이요. 그죠? 내가 알면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종목을 볼 줄 알면 돼. 일단 이런 거 볼 때는 이 코스닥이잖아요. 이 코스닥하고 거래소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 좀 제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젠백스 링크라는 그 색깔이 어때요? 빨간색이죠. 네네. 이건 코스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는 봐봐요. 이거는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글자가? 이건 거래소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종목이 코스닥인지 거래소인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구나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보면 여기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예요. 그러면 조그맣구나라고 생각하고 5,000억 밑에는 되게 변동성이 빨라요. 변동성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짧게 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탁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삐쭉삐쭉한 자리잖아요. 여기 봐봐. 되게 삐쭉삐쭉하죠. 여기 뭐야?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매물이 엄청나요. 그러면 이걸 넘으려면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에. 근데 또 밀렸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매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한 번 더 오면 1,500원 라인에서 팔면 돼요. 더 갖고 있지 말고. 왔었잖아요. 엊그제 왔지 않았어요. 6월 초에 왔었잖아요. 예. 그때 팔고 나왔어야죠. 그래 팔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막 2배 간다고 저기 막 거기다 물세에다 막 하니까 막 그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해가지고서 팔지도 못하고. 제가 상대방의 전문가님을 제가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이 방법을 써서 제가 말하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 해요. 이제 지금은 안 해요. 1,500원에서 1,550원 오면 그때 파세요. 알겠죠? 예. 네, 그때 꼭 그렇게 걸어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신성 통상 매수가 비중은요? 2,100원에 15%요. 아, 이것도 되게 어려운 종목 사셨네요. 그죠?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 실적도 좋고 좀 저점이다 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공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르신.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네.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 언젠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그널. 얘가 지금 올라가는 시그널이 있다 없다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거는 다 알아요. 실적이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요라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의 뒷그림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의 뒷걸음자라고 그래요. 뒷거래. 근데 이거 보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상강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더 밀려요, 이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더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그러면 매수가가 높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은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세요. 이게 훨씬 더 좋고요. 지금 뭐 시장에 보면 움직이는 종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예. 이 검은 선이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예.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여기는 어때요?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게 나한테 좋구나 이런 그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날 이렇게 반등 들어오면 매도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전화네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타스코요. 매수가 비중은요? 5천에 5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대건이나 뭐 네온시티나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네. 테마주는 그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 대응을 할 수 있으세요, 이거요?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금요일 날도 막 1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 떨어지고 막 이 변동성이 세잖아요. 타스코인데요, 타스코. 예, 다스코에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게. 금요일 날 6%까지 올랐다 밀렸잖아요, 윗꼬리로. 여기 다스코 아니세요? 맞아요. 네, 윗꼬리 변동성이 세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요. 네, 변동성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금요일 날 뭐 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67대 끝났잖아요. 네. 이 변동성이 있어요. 이게 뭐 움직일 때 봐봐. 이렇게 막 세게 빡 올라왔다가 강하게 밀리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테마의 특징이라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죠? 이건 뭐냐? 재료가 있으면 움직이고 재료가 없으면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건이라든지 이런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네. 좀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실 거예요? 시간이 빨리 없어서. 한 5,250원 정도나 5,300원 정도에 매도할 생각인데요. 아니, 좀 더 끌고 가세요. 5,500원까지. 5,500원까지요? 네, 그때까지는 좀 갖고 있어요. 매집이 잘 돼 있어서 중간 네. 라인이니까 5,500원까지는 시간 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팔지 마세요. 예. 네. 예. 알겠죠? 팔지 말고 좀 끌고 가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이 이렇게 끝났네요. 예, 오늘 많은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정말 힘든 종목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내가 조금 더 쉽게 주식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내에 시간 내셔서 강연에 꼭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여의도로 넘어갈 거니까요. 이따 1시에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은 대전에서 뵐게요. 네, 송호투자 김원호입니다. 감사합니다.